네, 안녕하세요. 오늘 풀어볼 문제는요, 2013년도 중국어 임용고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전공 A 33번 문제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한글로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쉽죠? 한번 보죠. 가와 나의 공통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지선다형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2번,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3번, 누구나 노력하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 4번, 특화된 전문 기능인의 양성 기관이 필요하다. 5번, 인재는 많은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한 인재는 많지 않다. 때로는 이것만 읽어도 답이 유추가 되는데 지문을 보지 않고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느 게 답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와 나의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한유의 잡설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죠. 한유는 제가 보았을 때 역대 임용고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임용고시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유의 산문은 역대 임용고시 출제 빈도가 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한유의 기본적인 문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이 보너스 문제예요.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한유의 잡설하면은 천리마하고 딱 연상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지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지문도 친절하게 여기 나와 있죠. 왕한석의 독맹상군 전인데 이 역시 고전 산문을 중어중문학과에서 고전 산문을 들어본 학생이라면 반드시 접하게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왕한석의 독맹상군 전 그리고 한유의 잡설 이 제목만 보더라도 답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이 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도 빠르게 제가 해석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록 있습니다. 명마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비록이라는 뜻이죠. 명마, 훌륭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욕보인다, 고생한다. 어디에서? 노예인의 손에서. 이때 노예는 말 먹이꾼을 의미합니다. 비록 훌륭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노예의 손에서, 말 먹이꾼의 손에서 욕을 당한다. 고생할 뿐이다. 그리고 어떻다는 거예요? 나란히 죽는데요. 에서, 어디에서? 조력지간. 이 조력이란 말은, 이 조는 말 먹이통이고, 이 역은 그 말을 키울 때 바닥에 까는 나무 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나란히 죽는다. 어디에서? 마구간의 사이에서 나란히 죽어서 부정어죠? 천리로서 청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천리마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말 먹이꾼이 이 말이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걸 모르면은 보통 말들처럼 고생하다가 그냥 마구간에서 평범한 말들처럼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말지천리자. 말이 간다, 천리. 말이 천리를 가는 사람, 녀석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말 중에 천리를 가는 녀석들은 일식, 한 번 먹으면 혹은 때로는 다 한대요. 속일석. 일석은, 이 석은 옛날에 그 곡식을 세는 단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곡식 일석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는다는 얘기겠죠? 식마자. 이때는 먹이다. 말을 먹이는 사람은 굳이 모른대요. 무엇을 모르냐? 그 천리마가 능히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이때 먹다가 아니라 먹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말 먹이는 사람이 이 말이 천리를 갈 수 있는 말이라는 걸 모르고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때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비록
가지고 있대요. 뭘? 능을,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재능? 천리를 가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식, 먹는데 불포. 그럼 배부르다 하죠? 먹는데 배부르지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역부족, 힘이 부족하고 또 재주와 미는 외관이겠죠? 재주와 그 외관이 외견,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천리만데 잘 먹어야지 때깔도 좋고 또 힘도 발휘하는데 먹이를 주는 사람이 그걸 몰라. 얘는 많이 줘야 되는데 많이 못 먹어. 그럼 항상 배고프죠? 배고프면 어떻게 했어요? 볼품 없겠죠? 그래서 또한 어떻다는 얘기가 뭐뭐 하고자 한대요. 보통 말과 갖고자 해도 불가득이다. 얻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천리만은 보통 말처럼 되려고 해도 원래 타고난 자체가 많이 먹는 애들이고 힘을 많이 쓰는 애들이라 보통 말처럼 주면 보통 말보다 못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의문사죠. 어찌 구하겠는가? 그것이 이때의 기는 천리마겠죠. 대명사로 능천리. 어찌 그 녀석이 천리를 가는 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책지. 책은 이 채찍. 지는 역시 대명사로 그 녀석 천리마라고 하면 되겠죠. 천리마를 채찍질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로? 그 도로서 안 한대요. 채찍질을. 네. 그냥 보통 말들처럼 막 하는 거죠. 천리마를 다루는 그런 그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대로 안 하고 그 키우는 법이 있는데 그거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지. 역시 이것도 천리마입니다. 천리마를 먹이는데 불능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재주가 다하도록 못하게 한다는 거죠. 충분히 먹여야 되는데 충분히 안 먹여. 그렇게 되니까 또 뭐죠? 명지, 그를 울리는데 이거는 뭐 말이 울음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불능, 통기의 그 뜻이 통하지 않는데요. 말이 울음소리로 자기 감정이라든가 상태를 표현하겠죠. 근데 이 말 먹이꾼이 전문가가 아니면은 천리마가 나 밥 더 줘요, 뭐 해주세요 하고 울어도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건 잡다, 채찍을 잡고서 임하다. 이 천리마에 임하여 놓고선 천리마 곁에 있으면서도 말한대요. 뭐라고? 천하 무마. 이 세상에 말이 없어. 이 얘기는 이 세상에 좋은 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호하고 탄식할 때 나오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오호라. 안타깝구나. 무엇이 안타깝다? 그것은 진짜로 무마야? 말이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뭐야? 그것은 진실로 부지, 마야. 이때 부지는 말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핵심 문장은 이 뒤에 있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했는데요. 지우고 핵심 문장만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보죠. 오호, 그것은 진실로 말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그거는 진실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해설로 한번 가보죠. 여기서는 훌륭한 인재를 뭐에 비유했어요? 천리마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천리마는 뭐야?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천리마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는 말 전문가는 항상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어떤 거냐면은 세상에는 있다. 백낙은 중국 역사 속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 전문가입니다. 세상에는 백낙이 있고 나서 그런 연후에 천리마가 있다. 천리마는 항상 천리마 상유, 항상 있었다. 그러나 백낙은 불상유. 말 전문가는 항상 있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 천리마는 항상 있어 왔는데, 그러나 천리마를 감별할 수 있는 말 전문가는 항상 있지 않았다.
이 천리말을 훌륭한 인재로 한번 바꿔보죠. 훌륭한 인재는 항상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인재를 감별하고 등용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지문 가만 보더라도 이 문제의 답은 뭘까요? 답은 당연히 1번이겠죠? 1번입니다. 뭐 가, 나, 근데 나까지 볼 필요 없이 답은 1번이죠. 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빨리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한석이죠. 송대의 어떤 유명한 정치가이자 또 문장가죠. 독맹상군 전. 여기 또 맹상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청한다. 뭐라고? 맹상군은 능득사. 선비를 이때 능은 잘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능이 선비를 얻을 줄 안다. 즉 맹상군은 이때 선비는 인재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인재, 뭐 훌륭한 인재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두 맹상군이 인재를 잘 얻는다라고 해서 선비들은 인재들은 이고 이러한 까닭으로 귀는 돌아가다 그에게 비탁하다 이제 돌아갔죠. 지는 여기서 가리키는 건 바로 맹상군이 되겠죠. 모두 맹상군에게 의탁하였다. 돌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뇌는 여러분 의뢰하다. 이제 뭔가 일을 부탁할 때 의뢰하다라고 하죠. 남의 힘을 빌릴 때 마침내 그 힘에 기대어서 빌려서 뭐뭐 할 수 있었다? 탈출할 수 있었다. 벗어날 수 있다. 어디에서? 호표지진 호랑이 표범과 같은 진나라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 맹상군이 이제 제 나라의 유명한 정치인, 귀족이죠. 또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진나라에서 불러들여요. 그런데 진나라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사람을 놔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인물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우리 진나라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하니까 맹상군이 진나라를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리고 있었던 식객 중에 개처럼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여우의 그 옆구리 털로 만든 그런 요즘 말하면 밍크 코트죠. 그거를 훔쳐다가 그 진나라의 왕이 친애하는 그 비에게 뇌물로 줘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가다가 도망을 잘 가고 있었는데 진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맹상군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잡으러 이제 맹상군을 추격을 하죠. 근데 맹상군이 이제 성문에 도달했어요. 근데 성문의 규칙이 뭐냐면 닭이 울어야지 아침이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맹상군의 식객 중에 또 그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 울음소리를 내서 그 문이 열렸고 그래서 맹상군이 무사히 탈출했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죠. 그게 바로 계명구도. 계명구도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계명구도. 자, 이 문장 보죠. 차호 안타깝구나. 역시 감탄문에 쓰이죠. 맹상군 특 이때 특하고 뒤에 이가 있죠. 이 두 글자를 그러니까 문형이죠. 단지 무엇일 뿐이다. 한정형에 나타나는 그런 문형입니다. 안타깝구나. 맹상군은 단지 계명구도의 영웅일 따름이다. 하면서 이 왕한석이라는 사람은 이 맹상군을 굉장히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죠. 어찌 좋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비를 얻었다라고 임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불연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건 마음대로 할 천자입니다. 천재지강 이건 뭐냐? 맹상군은 제 나라의 어떤 권력가라고 했죠.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제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권력을 가지고서 그런 강함을 가지고 득일사 선비를 하나 얻었더라면 이때의 선비는 인재는 인재인데 어떤 인재냐?
이 왕안석이 생각하는 참된 유능한 인재입니다. 제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서 선비, 훌륭한, 정말로 훌륭한 인재 하나를 얻었더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땅히, 마땅의자죠. 마땅히 가히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면은 왕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임금하고 뭐 신하하고 앉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남면하면은 임금이 되다라는 뜻이고, 북면하면은 신하가 돼서 누구를 모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됐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진나라를 제어를 했을 것이다. 하물며, 어찌하여 취하다. 계명구도의 힘을 취하겠는가? 그런 하찮은 걸 왜 취했겠냐. 무릇, 대개, 계명구도가, 이때 지는 해석을 주격조사처럼 하면 됩니다. 계명구도가 나왔다. 어디서? 그 문하에서, 맹상군네 집에서 계명구도, 즉, 잔제주꾼들이죠. 닭 울음소리가 내고, 개처럼 도둑질 잘하는 잔제주꾼들이 그 문하에서 나왔으니, 맹상군의 패밀리, 거기서 나왔으니, 이는 선비 혹은 훌륭한 인재가 이거 현대 중국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지수어이 하면은 뭐뭐한 까닭이라고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이는 선비가, 이때의 선비는 진실된 훌륭한 인재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왕안석은 이 맹상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게 폄하를 하고 있는데, 맹상군은 재주를 아껴서 어떠한 재주가 있으면 자기 식객으로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맹상군은 인재를 잘 얻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잔재주꾼들을 다 받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왕안석이 얘기하는 선비는 훌륭한 인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맹상군은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진실로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그런 인재를 보는 안목이 없었다라고 왕안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죠. 네. 그래서 왕안석은 이 잔제주꾼과 훌륭한 인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상군의 인재들은 모두 잔제주꾼일 뿐이며, 그들은 큰 일을 도모할 만큼 큰 인재가 아니었다. 만약 참된 인재를 얻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됐을 거고, 또 진나라를 효과적으로 제어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냥 닭 울음소리를, 또 개 같은 도둑질을 해서 자기 목숨이나 하나 구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결론은, 그러므로 맹상군이 인재를 잘 얻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맹상군은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우리 왕안석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였는데요. 자, 문제 영역과 출제 의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영역에서는 키워드를 적어놨습니다. 한유의 잡설, 왕안석의 독맹상군전, 우리 지문이죠. 그 다음에 계명구도, 그 다음에 고문운동, 고문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는 고전 명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중국에서 상용되고 있는 성어, 바로 계명구도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유, 임용고시 출제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한유의 산문이죠. 역시 이 문제는 중어중문학과의 중국 고전 산문 수업을 들었으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보충자료로 당송 8대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당나라 때,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이름난 그 문학, 그 산문을 쓴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당송 8대가라고 하죠. 누가 있는지 보죠. 자, 당나라 때 유종원, 그리고 한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구양수, 소순, 소식, 소철. 이름이 비슷하죠. 이 사람들은 소순이 아버지고, 소식은 다 알 겁니다. 소동파라고.
소동파가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고 소철이 둘째 아들입니다. 한 집안에 3명이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했던 왕안석, 그 다음에 증공, 이 8명을 일컬어서 당송 8대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유, 유종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문운동을 창시한 사람들이죠. 고문운동은 당나라 때 송대에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긴 한데요. 이 문제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오늘 소개한 문장, 그리고 당송 8대가 중에서 이 고문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송 8대가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고문운동이 무엇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명구도, 계명구도의 이야기를 제가 아까 빠르게 요약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중국 그 바이두에서 가져온 거예요. 계명구도를 현대 한어로 풀이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문제 풀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